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레딧 서학개미들의 아이온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최신 소식이면서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쇼스 퀴즈,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주가 100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퀴즈 플레이스라는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 스퀴즈 플레이스가 어떤 데인가 봤더니 이제 멤버는 13,000명 정도 되고 이제 8월 말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숏 공매도를 받고 있지만 불리시 케이스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제 숏을 받고 있는 공매도를 받고 있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썸레딧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시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올린 글인데 이제 뭐 옵션 체인이 불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온큐에 이제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DD가 이제 개인적인 공부 분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퀴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DD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서학개미들도 좀 뭉치게 하고 싶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싶어서 이제 디스코드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랑 1대1 대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의견도 주고받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자기가 글을 썼으니까 한번 뭐 체크도 해보고 또 한국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회사 소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한 회사 소개인데, 자, 아이온큐는 빅테크 거인들, 뭐 마소, 구글, 아마존,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삼성, 소프트뱅크, 현대, 기아, 그리고 이런 큰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모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몇몇 스펙 상장된 주식 중에 유일하게 퀀텀 스케이프가 이제 10불에서 130불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그 케이스인데, 이런 퀀텀 스케이프와 같은 급등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종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모든 연산을 인스턴트리 즉시 할 수 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마이닝, 채굴에도 활용이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면서 언리미티드 유즈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활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맥북 프로와 뭐 에일리언웨어, 이제 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컴퓨터들이죠. 얘네들을 이제 고대 아티팩트 유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좋게 아이온큐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무, financials, 그리고 stock price analysis 해가지고 주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아이온큐 주주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주가 흐름을 좀 아실 거예요. 그 합병 되자마자 7불 초반까지 떨궜다가 이제 슬슬 올라가다가 이제 급등했다가 한 번 20%인가 여기서 떨어졌죠. 그 얼마 전에 30% 오르고 또 17% 오르고 어제 한 10% 정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8불 좀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이어야 되고 성장주이고 다소 투기적일 수도 있다. 왜냐면 당신이 양자 컴퓨터에 불리하다면 여기 이렇게 투자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비트코인을 2013년 60불도 안 하던 때 투자하던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분석을 보시면은 현재 26불이 평균 주가, 평균 목표 주가고, 높게는 28불까지. 그래서 현재 28불 좀 안 되니까 목표 주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26불인데, 아이온큐는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다. 그래서 뭐 이때는 뭐 37불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그래서 며칠 만에 250% 이상 올랐다. 왜 그러냐 해서 보면은 이제 몇몇 이제 아이온큐의 호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TC에서 이제 파트너 중에 하나로 발표가 됐고, 이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18불에서 28불까지 올렸고,
CNBC 이제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TDA라는 매체에서도 이제 아이온큐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아이온큐가 오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형제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고 또 홀딩을 해서 이게 제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주식을 아이온큐 주식을 사면서 홀딩하고 있는 이제 한국인 형제들도 한몫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매도가 뭐냐면은 없는 주식을 먼저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보통 싸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익 구현 모델인데 얘는 거꾸로 비쌀 때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 이걸 이제 공매도라고 해요. 그것을 숏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estimated short interest라고 해갖고 short interest가 이제 공매도 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가고요. 근데 여기에 공매도 잔량이 급증했죠. 그래서 지금 700 공매도 잔량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이 노란색 줄이 뭐냐면 fail to deliver 이라고 해가지고 FTD인데 결제 불이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놓고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공매도 하는 애들도 많고 공매도를 해놓고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애들도 많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그 주식을 빌려주는 정도가 99.98%. 그래서 주식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거의 100%라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거의 없고 CTB fee가 이제 cost to borrow라고 그래갖고 빌리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리는데 드는 돈인데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이 거의 100%라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지금 현재 SI가 short interest 공매도 잔량이죠. 700만 주가 넘는데 지금 빌린 게 거의 100%라서 이거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를 친 기관들이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borrowing fee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지금 15% 위까지 거의 20%까지 11월 17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파이프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워런트 신주 인수 발행권이죠. 이것들이 주로 소유되어지고 있는 기관들은 이 아이온큐에 장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최소 6개월간 락업이 돼 있기 때문에 65불 이상이 올 때까지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락업이 풀리면은 프로핏 테이킹 익절이 발생을 해서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락업이 풀려도 얘네들은 장기간으로 5년, 10년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롱텀 장기간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합병이 되자마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해서 갚아야 되는 기관들 또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한 환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숏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스퀴즈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숏스퀴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여기서 미리 팔고 나중에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내는 거겠죠. 근데 이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얘네도 이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빨리 사서 갚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려서 이런 공매도를 친 기관들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그리고 주가는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을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11월 6일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11월 5일에 이제 보통 한 4에서 5 밀리언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었는데 13밀리언, 10밀리언으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10%, 17%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숏스퀴즈가 한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이거를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more squeeze 해가지고 숏스퀴즈가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11월 15일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 잔량이 거의 700만 주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월 4일에 그 공매도 잔량들이 나갔는데 이때 2,500만이 남기게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700만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공매도 잔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11월 17일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들이 흔들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낮춰서 자기들이 사서 공매도했던 잔량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지킨다면은 다시 한번 11월 6일에 쇼트 퀴즈 났을 때처럼 큰 양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마지막 30분 동안 갑자기 주식이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쇼트 퀴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발생을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홀딩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기관들, 공매도였던 기관들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락 리스크 그리고 요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락 리스크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러한 급등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기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믿지는 말래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이제 딜루션. 이거는 이제 많은 주식을 덤프해 버려 가지고 주식이 많이 나왔을 경우, 매도량이 많을 경우, 그리고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익절을 할 경우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뭐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TLDR이 이제 too long, didn't read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준다 이런 뜻인데 장기적으로 아이온큐는 차세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온큐를 지금 사는 것은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60불일 때 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이온큐는 감마, 쇼트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뭐 그 정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디디를 했는데 뭐 의견도 남겨주고 공유해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였고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0%였고 오늘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는 다 아시죠?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가 왜 유명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밈 주식을 탄생시킨 곳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개미들을 말려 죽이려고 계속 공매도를 치니까 개미들이 열받아서 단합을 해서 우리가 공매도 잔량이 많은 주식을 계속 사자. 그리고 뭐 게임스탑, AMD, 뭐 클로버 헬스인가요? 그런 몇몇 종목들에서 기관들의 매도세를 이기는 엄청난 매수량을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이제 울면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만들었던 그런 서학개미들이 뭉친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여기에 결집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아이온큐는 100불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제시를 했냐면은 BCG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략 컨설팅 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는 차후 15년에서 30년 동안 450빌리언에서 850빌리언 이게 10억, 100억, 1000억 500조 원에서 거의 1000조 원까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팅 플랫폼이 15% 정도를 먹는다고만 해도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97.5 빌리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이 마켓에 50%만 먹어도 근데 보수적으로 봐서 40%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97.5 빌리언에 40%를 곱했을 때 2040년까지 매출이 39 빌리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멀티플, 이제 퍼 같은 거죠. 그래서 10배 정도의 멀티플을 줬을 때 390 빌리언의 이제 회사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90 빌리언을 이제 2040년에 가져갈 건데 현재를 여기에 5% 정도 상태라고 봤을 때 390 빌리언에 5%를 곱하면 19.5 빌리언. 그래서 이게 현재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제 2.9 빌리언이 현재 시총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최신 데이터로 보면은 현재 총 시가총액은 5.38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 19.5 빌리언이 적용이 된다면 주가 목표는 100불이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가 450빌리언에서 850빌리언이 됐는데 여기서 15%가 양자 컴퓨터 회사가 가져가고 거기서 40%의 마켓 쉐어를 아이온큐가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에 5%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100불이다. 그리고 차후에 2040년에는 매출이 39빌리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아마 긍정적으로 그냥 해본 계산일 뿐일 테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레딧에서 서학개미들이 아이온큐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최신 글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쇼스퀴즈, 목표 주가 100불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 주식이나 옵션을 들고 있는 개미들의 분석이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좋게 본 관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투자자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